제가 이제 느꼈을 때 주 52시간을 완전 시행할 때가 저는 장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주 52시간 전후가 많이 달라요? 그쵸. 그때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달이 마이너스 한 160만 원이 나왔어요. 굉장히 심각했었어요. 이제 주 52시간이 물론 일을 그만큼 덜하고 사람들이 윤택해지고 이런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, 반대로 이제 애 아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서 일을 더 해야 원래 그동안 받던 돈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일을 못하게 하시니까 이 취미부터 끊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급여가 줄어드니까. 그렇죠. 버는 돈이 제가 들은 걸로는 한 100에서 한 130, 40만 원? 그 정도가 줄었대요. 야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야간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. 결론적으로는 이제 받는 돈이 한 막 100얼마씩 줄어드니까 어항을 줄일 수밖에 없죠. 취미에다 돈을 못 쓰잖아요. 근데 저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다른 연어 수족관 하시는 분들도 그 매출이 많이 줄어드신 거예요? 이제 수족관 사장들끼리 연락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 매장 근처에 있던 수족관들은 많이 문 닫았어요, 그때. 쿠팡에서 파는 가격이 저희가 받는 가격보다 싸거나 같거나 그래요. 열대어 사료를 저희가 도매를 받아요. 그러면은 이게 인터넷 최저가랑 똑같거나 인터넷 최저가가 더 오히려 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매장에 물건을 띄워서 파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.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유통 과정이 옛날에는 이게 도소매가 정확했다면은 지금은 도매하는 사람이 소매도 같이 해버리니까 그냥 물건 저희 뭐 마진 잘 남겨야 15% 10%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 네. 쿠팡에서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주문하나 네. 수족관까지 가서 이렇게 직접 사나 다를 게 없다는 건가요? 오히려 쿠팡이 더 당연히 싸기도 싸지만 오히려 더 싸. 오히려. 수족관에 와서 돈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. 오히려 더 싼데 다음날 새벽에 집 앞까지 그죠, 갖다 주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정책이 좋잖아요. 이건 저희 업자들끼리 하는 말인데, 쿠팡에다가 물건을 팔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 쓰고 반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소모품 같은 거 있잖아요. 쓰고는 한 달 뒤에 반품해도 쿠팡은 받아줘요, 이유 없이. 근데 이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쿠팡이 좋을 수밖에 없죠. 가격도 싸지, 반품 깔끔하지, 빨리 갖다 주지. 근데 이게 저희처럼 로드샵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맞출 수도 없거니와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10,000원에 가져오면 13,000원은 받아야 될 거잖아요. 그럼 이미 인터넷 가격보다 많이 비싸져요. 그래서 이게 손님들이 수족관에 올 이유가 없어져요. 그럼 왜 그런 거예요? 왜 도매와 소매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도매하시는 분들이, 그러니까 직접 수입하시는 분들이 도매를 나눠줬으면 이제 뭐 도매 가격을 지키고 소매 가격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, 그냥 너 20,000원에 팔아?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기들이 18,000원에 파는 거예요. 제 생각에는 저희 업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. 점점 로드샵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,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상어 박람회라고 이제 물고기 하는 사람들 축제 같은 게 있어요, 박람회. 그런데 나가면은 제가 받는 가격보다 한 10% 싸게 소비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. 네, 내가 도매가로 받는 가격보다 네, 싸요. 네. 저도 예전에 관상어 박람회 나가기 전주에 어항을 한 트럭을 받았어요. 네. 한 트럭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. 아니 근데 저한테는 2만 원에 줬는데 그거를 18,000원에 팔고 있던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가서 따졌죠. 아니 나한테는 2만 원에 줘놓고서 여기서 18,000원에 팔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냐. 말은 이제 욕을 했죠. 그 당시에 이제 저도 피가 거꾸로 솟으니까. 근데 야 박람회잖아 이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저희같이 소상공인들은 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. 저희처럼 이제 길거리에 있는 수족관 사장님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물건 받아다가 팔아야 되는데,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거기 비싼데 뭐하러 파냐.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. 수족관 와서 돈 쓸 이유가 없어요. 거의 저희 업계는 지금 모든 수족관 사장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용품은 거의 서비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약간 수족관에 용품을 사러 갔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손님들이 돈을 써주시는 건 감사한데, 업자들도 거의 진짜 안 남기고 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지금 올해 제 목표가 수족관에서 용품을 아예 없애는 게 목표예요. 생물로만 마진을 남기자. 그러니까 용품을 제가 정말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, 손님한테 괜히 쿠팡보다 비싸게 받으면 저도 미안스럽잖아요. 저도 쿠팡 사용하는 사람이고 괜히 우리 매장 가가지고 막 몇천 원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저도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.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노점에서 파는 게 훨씬 싸잖아요. 그렇죠. 그냥 월세랑 세금을 안 내니까. 네네네.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간이사업자는 처음에 세금이 면제가 많이 돼요. 예전에 4,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아마 8,000까지. 8,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애초에 물건을 떼올 때도 부가세를 안 받고 떼오고, 저희보다 물건을 애초에 10% 싸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건을 10%만,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에 판매를 해버리면은, 예를 들어서 10,000원짜리 팔면은 이 사람은 1,000원만 남겨도 많이 팔면 되잖아요. 그치. 택배 하루에 그냥 100개, 200개씩 싸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적어도 20, 30만 원 남겨먹거든요. 근데 이게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죠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사업자를 계속 바꿔요. 다른 사람 이름 빌려다가.
오피스텔 같은데 이제 사업자나 내놓고서는 계속 사람만 바꿔다가 사업자 새로 파가지고 쇼핑몰 만들어서 없애고 만들어서 없애고.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 가수 딱 전환될 때쯤에 그렇죠. 폐업해가지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 최저가 같은 거에 꾸준히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안녕.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런 사람들 늘 없어져요. 네. 그 일부러 없애는 거예요. 그리고 너도 나오고 싶어? 이게 네.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구피, 코리, 안시 이게 매니아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고기예요. 구피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새끼를 50에서 한 150마리 정도 나와요. 새끼가 한 달에 한 번씩. 그러면 이거를 자기들이 다 키울 수가 없어요. 언젠간 누구한테 돈을 받고 팔아야 돼요. 근데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세금을 안 내고 집에서 물고기 키우면서 이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죠. 취미로 그냥. 예. 그렇죠. 근데 그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. 집에서 자기가 물고기를 잘 키워서 이게 사랑으로 키우다 보니까 막 새끼도 많이 나오고 집에 어항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경쟁자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저희 매장에서 어떤 물고기를 팔았어요. 근데 옆집 사는 만식이가 물고기를 사갔는데 얘가 똑같이 새끼를 받아가지고 저희 매장 옆에서 파는 거예요. 더 싸게 팔아. 옆에서. 그쵸? 더 싸게 팔죠. 아무래도 개인 간의 거래니까 쌀 수밖에 없잖아요. 그죠, 그러면은 네. 저희 고기가 안 나가요. 그래갖고 이제 생물이 많이 남는 건 많이 남는 건데 경쟁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.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미 한 번 하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. 어항이 가득 찬 방을 물방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. 또 물생활 한다고 뭐 그러던데. 그죠? 네. 그 물고기 키우는 거를 이제 물생활이라고 하는데 네. 이 물방 가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가 집에서 막 새끼 받아보고 막 처음에는 막 피자값, 치킨값 정도 벌다가 애들 학원비 벌어보고 좀 전문적으로 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괜찮아. 이러면 이제 물방도 열어보고 수족관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.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족관을 했어요. 아니 집에서 물고기를 키워서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요? 저희 매장에도 지금 물고기 납품해 주시는 누나가 있는데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50이에요. 그냥 집에서 그냥 취미로만 물고기 키우시는데 집에서 어항 6개로 한 달에 한 130, 40만 원 정도 받아갔어요. 그냥 가정주부신데 네, 그렇죠. 부업으로요. 부업도 아니고 그냥 이분도 진짜 물고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좋아해.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정말 애정으로 잘 키우고 영양소가 풍부할 때 이제 산란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. 근데 이분도 사랑으로 물고기를 키우지만 태어나는 거를 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. 그죠. 이제 그런 걸 제가 사주는 거예요.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그 취미에 정말 진심이에요. 맞아요. 정말 잘해요. 정말 모든 걸 다 걸어요. 네, 정말 잘해요. 용품도 엄청 비싼 거 다 쓰시고. 그죠. 진짜 잘하세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네. 제가 이제 동남아 애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요. 왜냐면은 물고기들은 이제 동남아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동남아 애들이 우리나라보다 기후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정말 물고기를 잘 키우거든요. 근데 걔네들이랑 물어보면은 야 니네 나라만 가면은 물고기가 값이 다 싸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. 한국에 들어오면 네,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번식을 해내고 그거를 수입 가격보다 다 다운시켜버려요. 현지에서 자연에서 채집되는 것보다 더 다운시켜버려요. 그거 기억나다. 이거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에서 네.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슨 사막여우인가 북극여우인가 그거를 막 네. 이렇게 살리려고 했는데 못 살렸거든요. 네. 근데 밀수꾼이 그걸 엄청 잘 살려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맞아, 있어요. 맞아, 네. 기억나. 무슨 노란색 박스에다가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이게 저희 매장에 어제 있던 일인데 아침에 출근을 제가 9시 전에 했어요. 근데 저희 매장 앞에다가 누가 거북이를 버리고 갔어요. 이만한 어항에다가 제 얼굴보다 큰 거북이를 버리고 갔어요. 아니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키워요? 예? 아 사람들이 와서 짬 처리해요? 그죠? 막 키우다가? 그러니까 네. 이게 거의 한 달에 이런 일이 한 적어도 5번 이상은 있는데 거북이는 솔직히 이게 어항은 돈 주고 버려야 돼요. 어항은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되는데 아 맞아 그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 폐기물 네, 무슨 맞아요, 처리하는 맞아요. 거. 네. 네. 이게 아침에 장사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. 근데 겨울에 엄동설안에도 생물봉투에다가 막 물고기 물 얼기 직전에 막 물고기를 그냥 두고 도망가고 저희 직원한테 사장님이 두고 가라 그랬다고 거짓말하고 그냥 두고 가고 근데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저도 이제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을 진짜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동물이 결국에는 제가 이거 보호소에 보내면 얘가 죽는 걸 알아요. 저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부평구청에 전화해서 이 유기동물이 있으니까 데려가 주세요 해서 구청에서 데리고 갔거든요. 얘는 이제 보호소에 일주일간 있다가 안락사를 당하겠죠. 그럼 저도 이 친구의 죽음에 가담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잘못을 안 했어도 기분이 며칠이 안 좋아요. 아니 물고기 막 훔쳐가기도 해요? 저희 거북이 한번 도둑 맞은 적 있어요. 제가 거북이 일광욕 시키려고 이제 바가지에 떠가지고 매장 앞에다 잠깐 내놨거든요. 헤비 친다고? 네. 없어졌어요. CCTV 보니까 누가 이렇게 들고 갔는데 못 잡아요. 거북이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넣고 갔어요. 진짜. 아니 그리고 가을에는 핸드크림 많이 바르잖아요. 가을 겨울에 여러분들 핸드크림 바르고서 어항에 절대 손 집어넣으면 안 돼요. 저 한 번 200만 원어치 물고기가 한 번에 다 죽은 적이 있어요. 손님이 막 물고기 예쁘다고 이렇게 핸들링 한다고
볼 수 있어요. 원래 물고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져서 보거든요. 근데 인터넷으로 본 건 있으니까 핸드크림 바르고 이거를 했더니 물고기 안에 다 죽었어요, 진짜로. 근데 그거를 손님 탓을 할 수는 없어요. 이거 운영하는 제 잘못도 있으니까. 제가 이제 수족관 폐업하신 분들이랑도 연락을 많이 하는데 끝은 이제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겠죠. 생활이 어려우니까 대출받고 하다가 마지막은 폐업이에요.